안녕하세요. 제이드입니다. 저희 히타님이 최근에 종목 관련된 방송을 여러 개 하셨는데요. 저는 오늘은 좀 큰 시장에 대해서 시장 흐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현금 비중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좀 인내심 있게 앉아가지고 주식을 너무 많이 사지 않고 조금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라고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뭐 시장이 사실 굉장히 안 좋았죠. 뭐 구정 전에 엄청 안 좋다가 지금 한 2주 정도 흘렀는데, 사실 뭐 최근에 하루 이틀 좀 시장이 좋았다고 이제 시장 뭐 반등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직은 조금 이른 뷰가 아닌가. 반등을 해도 뭐 한 요 정도까지, 뭐 많이 반등해도 한 2,800 얼마 정도까지가 맥스가 아닐까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일단 차트나 뭐 이런 걸로 판단을 좀 합니다만은, 제가 가장 신뢰하는 전략가인 KB증권의 이은택 위원님 자료도 많이 참고합니다. 이런 자료랑 제가 보는 시장 차트에 대한 뷰나 뭐 다 보죠. 솔직히 다 보는데 저는 시장을 굉장히 단순하게 보려고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2018년과 비슷한 상황이 될까봐 저도 조금 걱정을 하는 상황이고, 저는 2018년 때는 그 10월, 11월, 12월에 굉장히 숏 포지션을 잘 잡아서 저는 오히려 수익을 내가지고 굉장히 좋은 기억이 있는 때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또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제가 잘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은 이 차트가 이제 2018년 때 일입니다. 이때 시장이 사실 차이가 있다면은, 그때 대통령은 트럼프였고 지금은 이제 바이든이란 차이가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결국엔 트럼프는 굉장히 주식시장이, 자산시장이 망가지지 않는 걸 굉장히 강하게 원했던 대통령이고,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 지금 그런 것보다는 인플레이션을 좀 잡아야 되는 상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파웰 의장은 똑같죠. 근데 이제 파웰 의장은 그때 시장이 빠지니까 트럼프가 으름장을 놓으니까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다가 다시 이제 낮추는 상황이 되었고, 바이든이 이번에 파웰을 연임시키면서 어떤 모종의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연임 전후로 파웰의 스탠스가 굉장히 급격히 변했다는 점을 봤을 때는 파웰은 계속해서 지금의 매파적인 스탠스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유지를 하지 않을까,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그런 관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2018년에도 사실 물가랑 고용이 안정화될 거다라고 사실 되게 명확하게 다들 보고 있었는데, 이제 파웰이 사실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네 번째로 단행하면서 증시가 급락을 했고, 결국에는 2019년에 이제 다시 인하하면서 시장을 좀 살리는 상황이 펼쳐졌었고, 그 당시에 이제 주가를 보시면은 이때 급락을 했죠. 이때 엄청나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쳤고, 뭐 반대매매도 많이 나오고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코스피도 이때 뭐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조금 반등한다고 해서 더블 바텀으로 너무 쉽게 접근을 저는 안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이고요. 그래서 시장을 저는 뭐 굉장히 심플하게 보려고 매우 노력하는데,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지수는 결국엔 저는 나스닥 지수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나스닥 지수 일봉입니다. 근데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공매도 편에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투자자라고 말씀드렸던 윌리엄 오닐의 공매도 투자 법칙이라는 책에 나왔던 가장 좋은 공매도 타이밍은 이 50일선이 200일선을 데드크로스 밑으로 뚫고 내려가는 시점에서 일주일 후에서 두 달 사이에 가장 큰 폭의 시장이 하락 올 가능성이 높다 라는 점. 저는 뭐 물론 이걸 맹신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엄청나게 큰 지수 자체가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로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주 기준으로 보면은 이 연두색 라인이 50주선인데,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 번도 여기 근처에도 간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 저희 구정 전에 이거를 완전히 1월에 시장의 예상을 깨고 뚫고 내려갔고, 반등을 했지만 사실 이제는 이 50주선이
어떻게 보면은 저항선이 돼버리는 상황이 일단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밑에서 어디에서 지지를 받을지는 좀 봐야겠지만 생각보다 좀 많이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보고 있고, 저는 여기서 12,000 정도까지는 기술적으로 가도 하나도 안 이상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지수로 좀 보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데드크로스가 한국 코스피 지수에서는 이미 2021년 10월 중순 정도에 일어났고, 그 이후에 차트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줄줄 흘러내렸기 때문에 늘 이게 맞진 않지만 사실상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한국은 이제 뭐 미국보다는 엄청 빨리 먼저 많이 때려 맞아가지고 좀 괜찮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2018년 고점이 지금 저점이 된다면 이게 바닥이었을 수도 있지만, 사실 또 월봉으로 보면은 어떤 50월봉이나 이런 쪽까지도 밀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2400 정도까지는 그래도 조금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나. 전 무조건 빠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그냥 무조건 고고 하는 거랑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코스닥 역시 뭐 사실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코스닥도 이런 데드크로스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이런 21선 정도에서 반등이 조금씩 막히면서 계속 우하향이 당분간은 좀 진행되지 않을까. 아마 3월까지는 이제 우리 파웰 형님의 눈치를 보면서 계속해서 좀 이런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놀 거냐? 그러면 또 그럴 수는 없죠. 주식쟁인데 어쨌든 일부라도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저희 히타님이랑 얘기를 늘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개별주들 저희가 히타님이 말씀해 주셨던 뭐 대표적으로 카카오 계속해서 숏으로 보고 있었지만 최근에 좀 롱으로 바꿔가지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뭐 엔터도 마찬가지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사실 기술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이 뭐 대단한 툴을 가지고 보는 건 아니고, 이게 월, 주, 일봉인데 결국에는 제가 계속해서 작년 12월 정도부터도 계속해서 숏포지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런 시점 120주 시점을 보고 이제 저는 매수를 좀 했던 건데, 마침 카카오에서 어떤 주주 좀 환원적인 얘기가 나오고 최근에 수급도 굉장히 급격히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수급도 보시면은 사실 뭐 이제 기관이 좀 사고 있다가 최근에 외국인이 조금 같이 사고 있고 연기금도 계속 사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면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던 알테오젠, 저는 바이오 주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실 작년 내내 기다렸습니다. 이 정도까지 빠질까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기다렸는데, 제가 기다렸던 일단 이런 50월선 200주선 이런 자리까지 빠졌고,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연구원님들이 리포트를 많이 내주셨는데 사실상 펀더멘탈에는 큰 체인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정도 자리에서 주식을 안 사면은 어디서 살까, 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좀 보고 있고, 아무래도 뭐 삼양식품이나 이런 것도 자리도 좋고, 자리도 보시면 뭐 50월선 뭐 다 안정적인 자리입니다. 여기서 뭐 사실 물려도 뭐 아주 크게 손실이 나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는 반대로 골든 크로스가 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심플하게 차트로 먼저 보고 내용도 보고 실적도 보고 밸류에이션도 보고 그 상황에서 그 시대에서 원하는 주식인가 이런 걸 판단하면서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저는 좀 사고 있고요. 작년 2021년 4분기에 저한테 가장 큰 수익을 줬던 뭐 성신양의 이런 종목들도 사실 제가 히타님이랑 같이 11월, 12월 이럴 때 요런 자리에서 주식을 많이 샀었는데, 이게 뭐 사실 한 달 반 정도 사이에 2배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작년 4분기에 FNF랑 더불어서 저한테 가장 많은 수익을 줬던 종목이 이 종목인데, 사실 어떤 업체가 이제 이 회사 지분을 뭐 인수하면서 이걸 뭐 경영권 분쟁이니 뭐 이런 기사들이 막 나왔었는데, 그때 지분 신고를 5% 이상 하고 나서 매도했다는 이제 공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일단 뭐 그런 추세가 좀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가정을 좀 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가장 편안한 자리, 이런 자리에서 이제 사실 주식을 200일선 뭐 이런 지지력이 높은 자리에서 사면은, 이슈는 뭐 저희가 계속 확인하고 실적도 확인해야겠지만 뭐 시멘트는 또 공교롭게도 실적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들을 좀 사고 있고요. 나는 이런 종목들을 다 골라서 할 자신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누차 방송 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뭐 코덱스 레버리지라든가, 물론 저는 아직 아주 급하게 많이 사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시장 올라갈 거다라고 보시면은 개별주를 고르는 게 굉장히 또 사실 어렵기 때문에, 저희처럼 뭐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더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코덱스 레버리지라든가 뭐 바이오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하반기에 좋을 거다라고 보시면은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150 레버리지 이런 것들을 잘 사시면 사실 거래량도 굉장히 좋고 매매하기도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수익이 잘 납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개별 종목이랑 이런 지수물을 가지고 동시에 저도 좀 플레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저희 시장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저의 뷰도 계속 바뀝니다. 사실 뭐 뷰가 뭐 고정적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같이 공유하시면서 같이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